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충북 컴퓨터 꿈나무 축제는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머신러닝 포 키즈를 통한 인공지능의 이해입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쌤과의 첫 머신러닝 학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명주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머신러닝 학습을 도와줄 명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인간의, 그 다음에 인공의 이런 뜻이거든요. 인위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가장 넓게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관심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2016년도에 있었던 알파고 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천여 대가 연결됐다는 최신 인공지능 알파고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알파고를 무너뜨린 인간 이세돌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유신 기자가 전합니다. 인류 대표라는 부담을 비우고 자연인으로 사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 결정적인 수 78수가 중앙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흙 사이로 끼운 묘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한 수입니다. 빈틈없이 대응하며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었던 알파고는 이후 악수를 남발하며 무너졌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알파고가 혼란스러워했다. 알파고가 이기는 확률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 대표도 알파고가 혼란에 빠진 것 같다며 처음으로 당혹해했습니다. 알파고의 79수와 87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 먼저 바꿔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전투로 치면 서로 포로를 잡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포로는 철저하게 잡으면서도 자신의 포로들은 특공대를 투입해 살려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포로들을 살려내 승부를 한 번에 뒤집은 것입니다. 상대와의 결전을 외나무 다리로 유도하고 거기서 묘수를 터뜨리며 상대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계산력을 앞세운 타협의 고수 알파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수를 둔 이유는 그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다른 수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한 수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좀 1200개가 넘는 CPU가 연결되고 초당 10만 가지 계산으로 바둑의 신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알파고. 세 번의 패배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놓고 말았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2016년도에 있었던 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돌 9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전에 봤던 그런 동영상처럼 바둑, 대결 뭐 이런 데서도 필요하겠지만 질병 진단 및 건강 관리, 암을 진단한다거나 뭐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혹은 기후 변화 예측.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했었는데 실상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후 변화 예측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용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또 무인 자율자동차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개인 비서, 그 다음에 금융 분야라든가 군사 분야, 전자제품 등에도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요. 머신러닝은 그 영어 개념을 통해서 그 뜻을 파악하게 되면 기계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이라는 거죠. 기계가 학습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인간의 유령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뇌 신경망처럼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 뇌는 아직까지도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인간의 뇌는 아직까지도 많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러닝은 깊은 학습이라는 건데 사실 이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인공지능은 세 개념 중에서 가장 큰 범주고 그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살펴보면 인간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즉,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데이터 특징을 분석하고 축적을 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딥러닝은 인간이 하던 작업이 생략됩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그냥 주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스스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해서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 자체가 기계가 스스로 분석한 것을 통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알기 바랍니다.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수한 하드웨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것은 딥러닝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가 우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딥러닝.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처리 시간은 그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처리 시간이 짧고요. 딥러닝은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알고리즘도 머신러닝은 인간이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딥러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알고리즘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 하드웨어의 성능, 구하고 싶은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선택할지 딥러닝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인공지능의 학습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도 학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범 답안이 있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즉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아지 사진이야.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이거는 사자 사진이야. 라고 이미지를 주면서 그 레이블도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분류하기, 이메일 스팸 필터기, 성적 예측하기가 바로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거는 지도 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범 답안이 없는 학습입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바로 컴퓨터 그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글 뉴스 기사 그룹화하기, 유사 단어 묶어보기, 경향 파악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이 컴퓨터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게임하는 능력이 커지잖아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화학습도 처음에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능력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케이드 게임, 예전 오락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동영상처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좀 더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도학습, 즉 인간이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왼쪽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이 아기 상어인지 고양이인지 빨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빨리 판단을 못하죠. 왼쪽은 염소가 아닌 강아지야 라고 사람이, 인간이 컴퓨터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아기 상어가 아니라 고양이야 라고 컴퓨터에게 가르쳐 줘야 컴퓨터는 오른쪽 사진이 고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비지도 학습은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분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버스터즈의 명형서라는 연예인인데요. 가수죠. 선생님이 명씨라서 명씨 관련된 연예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 6개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한 장의 사진이 다른 연예인 사진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명형서 연예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 연예인 사진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컴퓨터는 여러 사진을 학습하다가 여러 사진을 중에 한 가지 사진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직접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IBM 클라우드를 회원 가입을 해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